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제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SK증권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제가 몇 차례 이직을 할 때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썼던 단어는 IPO라는 단어입니다. IPO라는 것이 결국 저를 공개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존의 어떤 은행이 됐든 보험사가 됐든 운용사가 됐든 좀 더 제한적인 사람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IPO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단어는 인생이란 단어였습니다. 제가 오래 살긴 오래 살 것 같고,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은 필연적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번에 한 결정이 창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회사에 제가 새롭게 조인한다라는 것은 창업에 준하는 수준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깊은 고민 끝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용기가 저에게 남아있다라는 사실도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사실 이직 제의가 몇 번 있었고요. 그 이직 제의를 받았을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저는 유튜브 채널을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연봉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그분들의 표정이 왜? 이런 표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되는 게, 그때 당시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의 구독자는 겨우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저는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 그리고 효치님들 모두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저희 초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라이즈의 이충엽 대표님과 이루다의 김단태 대표님은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이 저의 생각대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100% 이상 동의해 주셨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진정성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연초에 채널의 이름을 이호석 아카데미라고 바꾸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냥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건데, 그 열심히 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호석씨 나도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내가 원치 않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주식 투자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사연을 제가 새벽에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다고 부끄럽지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그 사연이 지금 돌아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상황도 너무 안타까웠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분의 사연 하나 덕분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명이 생겼습니다. 나 하나 잘 사는 거 아니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자라는 것이 저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가 된 이후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주식 시장을 전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좀 더 관심 있고 더 많이 노력했던 부분은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도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망에는 생각보다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양극화의 문제는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되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던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기후 문제를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변화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파괴적인 수준의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한 전망을 해서 미래학자가 돼서 미래를 예견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전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의 지혜나 뭐 제가 아는 것을 총동원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를 예상하고 그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소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저의 전망이 틀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저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는 뭘까요? 비트코인? 아니면 테슬라? 아니면 뭐 NFT?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의 흐름에 편승해서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일까요? 저도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투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모바일화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정말로 앞으로도 더 많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키워드들을 잘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투자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투자는 나 자신을 그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스타트업 회사를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변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버블버블한 상황에서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위험하다 라는 얘기였죠. 닷컴 버블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었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버블은 터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20년이 지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버블 사이클에서 언젠가는 이 버블이 끝날 거지만 이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된다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저는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큰 투자는 돈을 옮겨놓는 것이 아니고 저를 옮겨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도전은 저 자신을 옮겨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웬만해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애널리스트 중에 두 종류의 애널리스트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첫 번째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널리스트들이에요. 대부분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들은 증권사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소프트 달러라고 하죠.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해줍니다.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은 운용사에 소속돼서 운용사나 연기금 이런 그 바이사이드에서 소속돼서 펀드 매니저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리서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에 비해서 현실적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될까요? 바로 구독자분들 그리고 효치님들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서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저를 소개할 때 이효석 매니지스트입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요. 이효석 매니지스트라는 말은 펀드 매니저의 매니저와 그리고 애널리스트를 합한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형자산이 중요한지 누가 모르냐? ESG가 중요한지 누가 모르냐? 기후가 중요한지 누가 모르냐? 말만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는 행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후 문제, 주주권 행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저는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고 행동에 나설 겁니다. 앞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3가지를 병행할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리서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방송과 교육도 동시에 할 생각입니다. 3가지입니다. 리서치, 방송, 교육, 이 3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텐데, 그 도움을 드릴 목적은 단순히 구독자를 늘리거나 그리고 컨텐츠를 더 재밌게 만들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입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존할 확률을 높여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치님들을 위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 이효석 매니지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